내 몸 살리는 스마트폰 사용법. 박선영 원장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쓰는 자세가 또 중요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어떤 전화기를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픈 부위도 좀 달랐습니다. 예.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무선 전화기나 예. 이런 거 썼을 때 또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수화기로 받는 전화기 쓰시는 분들 뭐 일하시면서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사이에다 이렇게 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뭐 일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 하면요. 이렇게 끼면서 이 목 사이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기 목 사이로 신경이 하나 지나가서 이 팔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많이 하시면 그 신경이 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손이 저리거나 손이 시려지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현재도 있고 예전에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흉곽충골구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병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자체가 작으니까 끼지는 못하죠, 이렇게. 대신 이런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선 흉추가 앞으로 굽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흉추와 함께 허리가 앞으로 굽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굽은 등을 갖게 되거나 이 굽은 등을 갖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등이 굽어지면 갈비뼈가 움직이는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깊은 호흡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들이마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결국 심폐 기능이 또 저하되는 거랑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쓰실 때 자세와 관련된 중요한 점은 놓고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대신 스마트폰을 들어서 눈 앞쪽으로 가져다 주는 습관. 예, 이렇게 바꾸셔야지만 흉추가 굽으면서 이 흉곽의 움직임이 저하되는 거,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병을 부르는 습관.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 지금 TV 보시는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보고 계신가요? 대부분 TV 보실 때 비스듬히 이렇게 눕거나 그렇죠. 기대서 보시는데 그렇게 그대로 기대서 오랫동안 계시면 척추가 삐뚤어지면서 예, 그런 습관을 고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그 행복한 시간이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딱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 보다가 어떤 늦게 11시에 엄지의제왕 보고 그러면서 저랬구나 그러고 그 시간대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편하게 쉬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네, 앉았다가 눕죠 결국은 이렇게. 네, 누워가지고 리모컨 돌리시면서 네. 네, 보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근육이 굉장히 많은 긴장이 되게 되죠. 아, 그래요? 한 자세로 있다 보면. 결국은 이 긴장된 그 근육 때문에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근막 통증 증후이라든가 척추 측만증, 심하면 허리 디스크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다 자세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서 있을 때도 똑바로 안 서 있고 계속 한쪽에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다든가 짝다리로 서 있는 또는 이제 꾸부정한 자세로 계속 뭐 업무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평소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항상 자세를 좀 잘 고치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거의 침대에 들어놓아가지고 토크이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예, 그 이런. TV 보는 자세 중에서 사실 제가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자세는요. 이렇게 옆으로 누우셔가지고 이게 팔로 베고 예, 예, 누워 예.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틀어지게 만드는 자세인데요. 우선 이렇게 팔을 베게 되면 이 팔 쪽에 있는 목은 경추가 늘어나요.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디스크가 그쪽으로 밀릴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목은 좁아지면서 신경이 찝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더 악화될 수 있고 없던 목 디스크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옆으로 눕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이렇게 겹쳐서 눕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앉았을 때 이렇게 다리를 꼬잖아요. 옆으로 눕게 되면 누워서 다리를 꼬는 자세가 나와요. 아 이렇게 하니까. 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이제 다리 꽂는 것도 사람들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왼쪽 다리를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울 때도 대부분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도 다리를 꼬고 누워서도 다리를 꼬고 그거와 맞춰서 골반은 다 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목과 허리, 골반 이런 데 다 악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자세가 옆으로 누워서 팔 베고 다리
다리 꼬고 TV 보는 자세.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소기가 드르륵 들이면서 오는데도 그 자리에서 살짝 또 이렇게 비켜주기만 해요. 누가 그랬냐? 저가 그러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바꿔야 하는 겁니까?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앉으셔서 등에다 쿠션을 좀 대고 허리를 좀 편하게 하고 보시는 게 좋지만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편하게 보고 싶잖아요. 자꾸 눕고 싶고. 그럼요. 그렇더라도 10분에 한 번 정도는 자세를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한 자세로 계속 계시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좀 보다가 그다음에 또 10분 정도 지나면 또 자세를 좀 바꿔주시고 그래서 한 자세로 계속 오랫동안 무리를 주지 않도록 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습관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습관 중에는요, 이렇게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젊어지게 만드는 습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온 가족이 버려야 할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족이 함께 해야 할 좋은 습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어떤 습관입니까? 네, 2015년에는요 네. 건강을 망치는 현재 습관들을 버리시고 젊어지는 새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젊어지는 새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아,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일단 잘 자고, 잘 움직이고, 네. 잘 먹는 습관입니다. 뭐 그쯤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세포를 자극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회춘을 도와주고 세포가 빨리빨리 새로운 세포로 바뀌도록 자극을 주기 때문에요.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망치는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74.6%가 나왔는데요. 아, 네? 신체 활동을 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 잘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2위가 바로 뭐냐면 잘못된 수면. 4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흡연이 3위로 나왔습니다. 3위보다 그 흡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게 바로 잘 안 움직이는 거. 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잘못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안 좋다는 이유로 국가에서도 금기하고 있는 이런 흡연보다도 훨씬 안 좋은 것 두 가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바로 운동 부족, 그다음에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들만 하면 또 탁 두드려 깨서 일어나게 하고 그런 그 못된 형벌도 있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는 것이 잘 자는 것인지 정말 그 좋은 습관은 어떻게 해야 드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잠이 보약이죠. 네, 잠을 잘 자야 세포도 건강해지고 피로가 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습관 첫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자라. 들숨날숨 주무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잠을 주무시는 거.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잠을 규칙적인 시간에 들되 잠을 자기 전에 자기만이 하는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거울을 보고서 스트레칭을 한번 한다든가 이런 자기만의 똑같은 행동 양식을 계속 똑같이 가져갔을 때 우리 뇌에서는 조건반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함과 동시에 뇌에서는 잠잘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이 지금 이 행동을 하니까 나는 자야 되는구나 이런 하는, 인식을 준다는 네, 얘기죠? 몸이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어떤 훨씬 분들은요. 더, 네. 그 잠이 들기 전에 향초를 켜고 가습기로 습도를 맞추고 조명은 어느 정도로 하고 그 자기 무슨 종교 의식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그거 여잔데 애인인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게요. 그러한 간단한 행동들을 하는 게 좋지 그렇게 너무 복잡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의식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거는 사실은 간단한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해야만 잠을 잔다는 걸 조건마사 걸리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그것들을 습관화시킨다면요. 몸에서 준비를 일으키고 훨씬 더 숙면을 통해서 건강을 일으키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움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운동을 하라는 것인데 네. 자기 전에 그 잠을 자기 위해서 좋은 운동 방법이 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운동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가장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걷기입니다. 특히 만보 걷기를 제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거 길던데요. 길죠. 우리가 보통 평소에 걷는 게 3,000보에서 5,000보 정도 되는데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만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깝게 걸을 수가 있고요. 걸을 때의 장점은 바로 뭐냐면 발바닥에 자극이 오면서 뇌로 신호가 가죠. 또 뇌에서 또 운동신경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뇌를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걷는 분들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걷는 것 자체가 몸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 건강에도 아주 좋다라는 거죠. 산책을 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나오고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운동 반드시 습관으로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는 스트레칭 하시는 거. 예.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아주 중요한 이완 방법입니다. 그래서 땀을 좀 살짝 날 정도로 걸으신 다음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시고 주무시는 거는 아주 건강에 좋은 그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